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한 지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09년 5월 23일에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그 본인이 퇴임 후에 돌아가 있던 봉하마을에 그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던, 스스로 떨어져서 목숨을 끊었던 지 한 8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찾기 힘든 만큼 되게 전 국민이 또 충격에 빠졌었고, 전 세계에서도 되게 토픽으로 다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망의 전과 후가 극과 극으로 다른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1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넘어서 사실상 어느 정도는 신성시되고 있기도 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래도 성역화된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좌파들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부엉이 바위에서 생을 마감한 이 날을 좀 신성시하고 성역화시켜서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거의 일체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인을 비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방관하지 않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과격한 신호들을 보냈는데, 반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당한 10월 26일 11.6에 대해서는 탕탕절이라고까지 하면서 탕수육을 시켜 먹는 문화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일부의 그 사람들이, 일부의 좌파 중 일부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 안 좋은 현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연예인 중에 배우 중에 김희성 씨인가요? 서울대 출신의 그 배우 김희성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는 비난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 탕탕탕 해가지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놓고 올해 5.18 기념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거에 대해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념 연예인으로 평가를 받는 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모욕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는 신성시하고 추앙하는 그런 것이 사회 전반에서 무슨 개념이 있는 사람처럼 떠받들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서민을 위한 서민 대통령이었다, 청렴한 대통령이었다라는 이미지가 가장 큽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고 청렴하고 깨끗한 대통령이었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미지는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퇴임 후의 모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의 모습이 주로 볏짚 모자, 밀짚 모자를 쓰고 농촌 마을을 걷는 모습, 혹은 자전거를 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고, 청렴한 소박한 대통령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저 뒤에 있는 모습처럼 그 봉하마을에서 거주했던 기간은 약 1년 3개월 정도입니다. 2008년 2월부터 퇴임을 하고 2009년 5월까지 살면서 약 1년 3개월의 기간인데, 사람들은 이때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서민 대통령이라서 존경을 받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완벽한 거짓이다 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북관을 차치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서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수많은 지표들, 그리고 당시의 실제 생활상들이 그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내 소득 격차, 소위 말하는 그 양극화가 최대치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득 격차
양극화가 최악이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OECD 그 주요 그 국가들 중에 경제 성장률이 최하다, 최저치다, 꼴찌다라는 기사들이 거의 임기 내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고, 또한 부동산 집값을 때려잡겠다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는데, 부동산 집값이 폭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살을 하고 그걸 비관해서 그런 일들이 속출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의 3~4% 경제 성장률을 거뒀던 것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OECD 선진국 중에.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1%의 경제 성장률에 그치지 않았냐라는 반론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 지표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는 세계 경제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직전에 아주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고, 3~4%의 경제 성장률은 대단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거의 직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는데,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747 공약, 뭐 7%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은 현실화시키지 못했지만은, 당시에 거뒀던 1%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한 플러스 성장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OECD 국가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돌고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그나마 선전한 경제 성장률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은 OECD 세계 경기의 흐름에 비췄을 때 가장 못했던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선전을 했던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경제 면에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민 대통령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왜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신 집이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게 2001년 12월이었습니다. 2001년 12월에 중계동에 있는,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매입을 하게 됐죠. 저희 집이 반지하 출신입니다만은 드디어 아파트라는 것을 구매를 하게 된 건데, 당시에 그 30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2억 2,500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구매했던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집값을 때려잡겠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부동산 정책들을 막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매달 며칠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매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양도소득세 50% 이런 정책들이 그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당연히 주택 매매에 매기는 세금이 오르다 보니 주택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을 때려잡으려고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를 저버리고 시행한 결과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말 2007년 당시에 저희 집값이 5억까지 뛰었습니다. 2억 2,500에 산 집이 2배가 넘게 떴죠. 5억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때 집을 안 샀으면 우리는 평생 집을 못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서민으로 불리는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비관을 해서 당시 자살을 했습니다. 혹은 아파트를 팔고 나서, 본인이 팔았는데 팔고 나서 아파트가 폭등한 것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기사들이 도배를 하던 때가 그 시점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서 살기가 어려워졌고, 등록금 인상이 급격하게 벌어진 것도 그때입니다. 거의 40~50%의 등록금이 인상이 됐고, 그래서 당시에 지금 한창 유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때문이다라는 비난,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 모는 그런 비난이 시작된 게 사실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게 그 당시에 생겨났고, 이 대통령 탓을 하는 문화도 그때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돌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나쁜 사람이 노무현 찍은 놈이고 더 나쁜 놈은 노무현 찍고 이민 간 놈이다라는 말이 계속 회자가 될 정도로 전 국가, 우리나라에 만연할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6%였다라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에는 정말로 실제로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추앙되고 있는 것은 이 우상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통령에는 공과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도 공이 있겠죠. 항상 뭐 정치권에 입문할 때부터 비주류를 자처했고 이단화 같은 행보를 걸어왔고 결국엔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화처럼 대통령직을 하느라 실제로 버림을 받기도 했고 당이 갈라지는 아픔도 겪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파 진영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추진한 것,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한 것은 좌익들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했지만은 공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은 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집권하는 동안에 그 참 왜곡된 대북관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기가 지금 10년이 넘어서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을 김대중 정권에서 이어져 온 것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심화시켰고 국가의 경기가 어려워지게 만든 그런 잘못된 정책들을 시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과 가가 철저하게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청렴한 대통령이었다라는 이미지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철저한 계획된 자살이었습니다. 본인의 자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덮고 본인이 이제 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그 주변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견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끊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은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좌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활로가 되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본인에 대한 평가도 쇄신을 이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수수했다라는 것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대통령이 받지 않고 가족들이 받았죠라고 시인을 했듯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좌 기록에서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조카 사위였던 연초로 씨가 500만 달러를 받고 권양숙 여사께서 100만 달러를 받고 딸인 노정현 씨가 40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외 임기 중에도 형 노건평 씨가 세정증권 매각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었고 그 위에 이광재, 안희정 등 수많은 최측근 비리들이 난무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였습니다. 단지 퇴임 후 1년 동안 봉하마을이라는 곳에서 여생을 보냈다라는 것이 그 이유만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이고 청렴한 대통령이었다라는 그 단지 이미지 하나로 추앙되는 것, 우상화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어서 수사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다시 밝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그 8주기를 맞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는 희화시키고 조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본인의 수중에는 뇌물 한 푼 10원 한 장 받지 않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쾌해하고 그 정말 악랄한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행태들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참 많은 채찍은 비리가 있었고 본인조차도 그 비리에 연루가 돼 있었고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대통령이 지금
서민 대통령으로만 추앙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은,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철저한 그 객관적인 양쪽에서 평가가 모두 받아들여질 때 진짜 객관적인 재평가, 대한민국 역사에 그 길이 남길 만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도 세월이 꽤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공과 과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